엄지 공주.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아기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어느 날 아주머니는 숲속의 마법사를 찾아가 부탁했어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마법사가 씨앗 하나를 주며 말했어요. 이 씨앗을 화분에 심고 잘 키워보시오. 아주머니는 마법사가 준 씨앗을 소중히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화분에 정성껏 심고 물을 주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화분에 새싹이 돋아났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자 탐스러운 꽃봉오리가 맺혔지요. 아주머니는 빨간 꽃봉오리가 너무 예뻐 가만히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꽃잎이 한 장 한 장 열리더니 그 안에서 엄지손가락만큼 작은 여자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귀여워라. 아주머니는 너무나도 놀라고 기뻤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만큼 작은 이 아이에게 엄지공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아주머니는 엄지공주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정성을 다해 돌보았어요. 엄지공주는 아주머니가 만들어준 호두 껍데기 침대에서 꽃잎 이불을 덮고 자고 물을 담은 그릇에서 즐겁게 뱃놀이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엄지공주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두꺼비 한 마리가 창문을 넘어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과 결혼시키면 딱 좋겠네. 두꺼비는 자고 있는 엄지공주를 등에 업고 풀쩍풀쩍 뛰어 연못으로 갔어요. 다음날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여기가 어디지? 엄지공주는 넓은 연못 속 연잎 위에 누워 있었어요. 히히히, 내 색시 저기 있다. 저쪽에서 아들 두꺼비가 희죽희죽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쩜 좋아, 흑흑. 엄지공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러자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엄지공주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물고기들이 힘을 합쳐 엄지공주가 앉아있는 연잎 줄기를 물어 뜯었어요. 연잎 줄기가 뚝 끊어지자 물고기들은 연잎을 끌고 헤엄쳐 갔지요. 안 돼! 내 색시 내놔! 안달이 난 두꺼비 아들이 풀쩍풀쩍 뛰며 쫓아왔어요. 두꺼비 아들이 거의 다가와 엄지공주를 덥석 낚아채려던 때였어요. 어디선가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엄지공주에게 기다란 풀끈을 내려주었어요. 이 줄을 꽉 잡으세요. 나비는 줄을 끌고 힘차게 날아 엄지공주를 숲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나비야, 정말 고마워. 나비와 헤어진 엄지공주가 터벅터벅 숲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풍뎅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우와, 예쁘다. 내 색시 삼아야겠다.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6개의 다리로 안고 날아올라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갔어요. 뭐야, 날개가 없잖아? 다리가 2개밖에 없네? 풍뎅이 친구들은 엄지공주가 못생겼다고 흉을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그러자 풍뎅이도 금세 엄지공주가 싫어졌지요.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혼자 남겨두고 휙 날아가 버렸어요. 홀로 남겨진 엄지공주는 숲속을 헤매다가 커다란 나무 기둥 아래에서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춥고 오갈 곳 없는 엄지공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곳은 들쥐 아주머니의 집이었어요. 이런, 몸이 차갑게 얼었네. 어서 들어오너라. 들쥐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따뜻한 난로 앞에 앉히고 먹을 것을 내주었어요. 봄이 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엄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에게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집안일도 도우며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속 마을에 하얀 눈이 사락사락 내렸어요. 어머, 너무 아름다워. 엄지공주는 눈 내리는 풍경을 구경하러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에서 끝없이 떨어지는 눈송이들은 나뭇가지에 바위에 들판에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고 있었지요. 눈길에 발자국을 콩콩 찍으며 살금살금 걸어가던 엄지공주는 이내 걸음을 멈추었어요. 저만치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제비가 내리는 눈 속에 파묻혀가고 있었어요. 엄지공주가 다가가 보니 제비는 심장이 콩콩 뛰고 있었어요. 제비는 추위 때문에 쓰러져 있었던 거지요. 엄지공주는 제비 몸 위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마른 풀로 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비는 차츰 기운을 차렸지요. 엄지공주는 겨울 내내 제비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자 제비는 건강을 되찾았어요. 엄지공주님, 나와 함께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지 않을래요? 나도 함께 가고 싶지만 나를 보살펴준 들쥐 아주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 미안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그럼 안녕. 제비는 인사를 하고 숲속 저 멀리 날아갔어요.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두더지가 들쥐 아주머니의 집에 놀러왔어요. 두더지는 엄지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그러자 들쥐 아주머니가 거들었어요. 어머, 잘됐다. 두더지 씨는 근사한 신랑감이란다. 창고에 곡식도 그득하게 모아놓았어. 엄지공주는 두더지가 싫었지만 들쥐 아주머니가 실망할까봐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요. 하루하루 날은 흘러 결혼식이 내일로 다가왔어요. 엄지공주는 바느질로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만들고 있었어요. 두더지와 결혼하면
평생 깜깜한 땅굴 속에 갇혀서 햇빛도 못 보고 바람도 못 쐬고 꽃향기도 못 맡을 거야. 엄지공주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였어요. 엄지공주가 돌보아 주었던 제비가 엄지공주를 다시 찾아왔어요. 엄지공주님, 나와 함께 꽃의 나라로 떠나요. 그러고 싶지만 나는 내일 두더지와 결혼해야 해. 엄지공주님,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 불행해져요. 제 등에 올라타세요. 어서요. 좋아, 너랑 함께 떠날래. 엄지공주는 제비 등에 올라타 제비와 함께 멀리 날아갔어요. 먼 길을 날아 제비와 엄지공주는 꽃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밝은 햇빛이 빛나고 넓디 넓은 들판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새들이 짹짹 즐겁게 노래하고 나비들이 팔랑팔랑 춤추며 날아다녔어요. 우와, 정말 아름다워. 제비는 엄지공주를 가장 크고 아름다운 꽃에 내려놓았어요. 그곳에는 꽃의 나라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는 머리에 황금 왕관을 쓰고 어깨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어요. 왕자는 엄지공주랑 키가 똑같았지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결혼하여 꽃의 나라 여왕이 되어주세요. 왕자는 황금 왕관을 벗어 엄지공주에게 씌워주었어요. 엄지공주도 왕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좋아요. 그러자 꽃들 속에 있던 꽃의 요정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축하해 주었어요. 엄지공주는 하얗고 커다란 날개를 선물 받았어요. 이제 꽃의 요정들처럼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왕자님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빨간 두건. 옛날 어느 마을에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소녀는 언제나 할머니가 만들어준 빨간 두건을 걸치고 다녔어요. 빨간 두건을 걸친 모습이 어찌나 잘 어울렸던지 사람들은 모두 소녀를 빨간 두건이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엄마가 빨간 두건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누워 계신다는구나. 이걸 할머니께 갖다 드리고 올래? 엄마는 갖고 온 달콤한 쿠키와 향기로운 포도주스를 넣은 바구니를 건네주었어요. 숲에서 한눈 팔지 말고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야 한다. 네, 알았어요, 엄마. 빨간 두건은 엄마가 준비해 주신 바구니를 받아들고 씩씩하게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 집은 숲을 지나 이웃 마을에 있었어요. 빨간 두건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숲으로 걸어갔어요. 숲길을 걸은 지 얼마 안 되어 빨간 두건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어머, 예쁜 꽃이네. 숲에는 알록달록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꽃을 따다가 할머니께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빨간 두건은 할머니께 드리려고 꽃을 몇 송이 꺾었어요. 어머, 저기에 더 예쁜 꽃이 있네? 빨간 두건은 예쁜 꽃을 찾느라 자기도 모르게 길을 벗어나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무 뒤에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귀여운 꼬마야, 이름이 뭐니? 늑대가 물었어요. 나는 빨간 두건이야. 꽃은 왜 꽂고 있니? 할머니가 아프셔서 엄마가 쿠키와 포도주스를 갖다 드리래. 꽃을 좋아하셔서 꽃다발을 만드는 중이야. 그래? 기특하구나. 할머니 집은 어딘데? 저기 저 이웃마을 첫 번째 집이야. 헤헤, 할머니도 잡아먹고 꼬마도 잡아먹어야겠군. 오늘은 아주 배가 부르겠어. 늑대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쪽으로 가면 아주 예쁜 꽃들이 많이 있단다.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빨간 두건은 늑대가 가리킨 곳으로 꽃을 따러 갔답니다. 그 사이 늑대는 냉큼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늑대가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요? 할머니, 저예요. 빨간 두건이에요. 엄마가 쿠키와 포도주스를 갖다 드리래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늑대는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늑대는 할머니 잠옷을 입고 할머니 모자를 쓴 다음 얼른 침대 속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어요. 그리고 빨간 두건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얼마 후 빨간 두건이 꽃을 하나를 안고 문 앞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빨간 두건 왔어요. 어서 들어오너라. 문은 열려 있다. 늑대가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지만 빨간 두건은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요. 빨간 두건은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할머니의 침대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눈이 동그래진 빨간 두건이 물었어요.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귀여운 너를 잘 안으려고 그렇단다.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내 고운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그런 거란다. 할머니, 눈은 왜 이렇게 커졌어요? 그야 예쁜 너를 더 잘 보기 위해서지. 그럼 입은 왜 이렇게 커졌어요? 그거야. 너를 한 입에 삼키려고 그런 거지.
늑대는 벌떡 일어나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빨간 두건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할머니와 빨간 두건을 꿀꺽 삼킨 늑대는 배가 터질 듯이 불룩해졌어요. 배가 부르니 잠이 오는군. 늑대는 침대에 벌렁 누워 자기 시작했어요. 드르렁 푸 드르렁 푸. 늑대의 코 고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숲속에 울려 퍼졌지요. 때마침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코 고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크게 코를 고시지? 많이 아프신가? 사냥꾼은 문을 열고 살며시 집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침대에는 할머니가 아니라 배가 불룩한 늑대가 누워 있었지요. 사냥꾼은 늑대를 쏘려고 총을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늑대 뱃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알려주세요. 늑대 뱃속에 사람이 있어요. 사냥꾼은 가위로 조심조심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자 그 속에서 할머니와 빨간 두건이 튀어나왔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소. 사냥꾼 아저씨, 고맙습니다. 할머니와 빨간 두건은 사냥꾼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지요. 늑대는 세상 모르고 계속 쿨쿨 자고 있었어요. 이 고약한 늑대는 두 번 다시 이런 짓 못하게 혼내줘야겠다. 세 사람은 돌멩이를 주워와 늑대의 배에 가득 채워 넣었어요. 할머니가 바늘가실로 늑대의 배를 단단히 꿰맸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숨어서 늑대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잘 잤다. 늑대는 크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마르군. 물을 먹으러 가야겠다. 그런데 늑대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지요.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두 명이나 잡아먹어서 그런가? 뱃속에 돌멩이가 가득 찬 것을 모르는 늑대는 배를 안고 뒤뚱뒤뚱 비틀비틀하며 우물가로 갔어요. 늑대는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려고 몸을 숙였어요. 그 순간 뱃속에 든 돌멩이가 아래로 쏠려 늑대는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우와, 늑대가 우물에 빠졌다. 세 사람은 크게 기뻐했어요. 빨간 두건과 할머니와 사냥꾼은 엄마가 싸주신 음식을 즐겁게 나누어 먹었어요. 할머니, 감기는 좀 어떠세요? 내 덕분에 벌써 많이 나은 것 같구나. 어느덧 빨간 두건이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빨간 두건아,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야 한다. 알겠지?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빨간 두건은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다시 건강해졌고 나쁜 늑대가 없어진 숲은 아주 평화로워졌답니다. 숲속의 집. 옛날 어느 숲 언저리 작은 오두막집에 나무꾼과 아내 그리고 세 딸이 살았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일을 하러 나가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늦게까지 일을 해야겠소. 큰애를 시켜 도시락을 숲으로 보내주시오. 큰애가 길을 잃지 않도록 길 위에 기장쌀을 뿌려놓으리다. 나무꾼은 기장쌀 한 자루를 들고 나가 조금씩 뿌리며 길을 걸어갔어요. 점심때가 가까워오자 큰딸은 아버지의 도시락을 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기장쌀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덧 기장쌀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참새와 종달새가 날아와 기장쌀을 모두 쪼아 먹어버렸기 때문이지요. 큰딸은 숲속 한가운데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뭇잎이 으스스하게 바지락거리고 올빼미가 스산하게 울어댔어요. 큰딸은 덜컥 겁이 났지요.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로 가면 하룻밤 재워줄지도 몰라. 큰딸은 불빛을 따라가 보았어요. 얼마 후 커다란 나무들에 둘러싸인 작은 통나무집이 나타났어요. 숲속에 이런 집이 있었네? 큰딸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시오. 안에서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큰딸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한 노인이 탁자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샜는데 어찌나 긴지 바닥까지 닿을 정도였지요. 난로가에는 암탉과 수탉 그리고 얼룩소가 옹기종기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날이 밝을 때까지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어쩐지 무서워 보였지만 큰딸은 용기 내어 물었어요. 귀여운 암탉아, 수탉아, 얼룩소야.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노인이 말하자 동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우리에게 저녁을 지어주렴. 부엌에는 신선한 채소와 달걀과 우유가 있었어요. 큰딸은 고소한 스프를 끓이고 말랑말랑하게 빵을 구워 저녁상을 맛있게 차렸어요. 그리고 노인의 곁에 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자 큰딸이 말했어요. 이제 너무 피곤해요. 제가 잘 침대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동물들이 토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할아버지한테만 저녁을 차려주고
우리들 생각은 하지 않았지? 내 잠자리는 내가 알아서 해. 노인이 이어 말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 2개의 방에 각각 침대가 있을 게다. 침대를 깨끗이 털고 하얀 이불을 깔아놓아라. 나도 곧 자야겠다. 큰딸은 그중 한 개의 방에 들어가서 자신이 잘 침대만 정리하고는 침대에 누워 곤히 잠들었어요. 잠시 뒤 자신의 침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본 노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날이 밝자 큰딸은 어느새 자신의 집에 돌아와 있었지요. 나무꾼은 이번에는 둘째 딸을 시켜 점심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오늘은 불콩 한 자루를 가지고 가서 길에 떨어뜨려 놓겠소. 기장쌀보다 커서 잘 보일 테니 설마 길을 잃지는 않겠지. 점심때가 되어 둘째 딸은 아버지의 점심을 가지고 길을 나섰어요. 불콩을 따라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덧 불콩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숲속의 새들이 모두 쪼아 먹어버렸던 거지요. 길을 잃고 날이 어두워지도록 헤매던 둘째도 불빛이 반짝이는 숲속의 집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둘째도 노인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부탁했어요. 둘째도 저녁을 맛있게 차려 노인과 함께 먹었지만 동물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침대만 정리하고는 금세 잠이 들었지요. 그 모습을 본 노인은 이번에도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둘째 딸도 어느새 집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오늘은 막내에게 점심을 보내구려. 똑똑한 아이이니 길을 잘 찾을 거요. 게다가 이번에는 완두콩을 잔뜩 뿌려놓겠소. 불콩보다 크니까 길을 잘 찾을 수 있을 거요. 하지만 막내딸이 아버지의 도시락을 가지고 숲길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비둘기들이 완두콩을 모두 쪼아 먹어버린 후였어요. 막내딸도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숲속의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막내딸은 불빛을 따라 숲속의 집으로 가서 상냥하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겠어요? 수염이 하얀 노인이 동물들에게 물었어요. 귀여운 암탉아, 수탉아, 얼룩소야.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자 동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물들아, 고마워. 막내딸은 암탉과 수탉과 얼룩소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막내딸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저녁을 맛있게 지어 차려놓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저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싶어요. 막내딸은 암탉과 수탉에게는 보리를 뿌려주고 얼룩소에게는 향긋한 마른 풀을 한아름 가져다 주었어요.
동물들아 맛있게 먹어. 시원한 물도 먹으렴. 물 한 동이를 동물들에게 가져다 준 뒤 막내딸은 식탁으로 가서 남은 음식을 먹었어요. 잠시 후 암탉과 수탉은 머리를 날개 사이에 묶고 얼룩소는 눈을 끔뻑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잘 시간이 되었구나. 잘 자요, 착한 아가씨. 꼬꼬꼬. 막내딸은 계단을 올라가서 2개의 방에 있는 2개의 침대를 깨끗하게 털고 하얀 이불을 펴서 잠자리 준비를 끝냈어요. 깨끗한 잠자리를 보고 노인은 흐뭇해하며 잠을 청했지요. 막내딸은 곤히 자다가 요란한 소리에 놀라 화들짝 잠이 깼어요. 기둥이 뽑히는 것처럼 우지끈 소리가 나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듯 우당탕탕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곧 잠잠해졌고 막내딸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뜬 막내딸은 깜짝 놀랐어요. 숲속의 통나무집은 온데간데였고 번쩍번쩍 빛나는 호화로운 넓은 방에 누워있었기 때문이지요. 잠시 후 훌륭하게 차려입은 3명의 하인이 들어와 정중하게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괜찮아요. 곧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아침을 차려드리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거예요. 그때 젊고 잘생긴 청년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왕자인데 나쁜 마녀의 저주를 받아 백발 노인이 되어 숲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암탉과 수탉과 얼룩소로 변한 신하 3명 말고는 아무도 곁에 둘 수 없었지요. 동물에게도 상냥하게 대하는 마음씨 착한 소녀가 찾아와야 마법이 풀릴 수 있었는데 지난밤 당신 덕분에 마법이 풀렸고 오두막은 다시 궁전으로 변했답니다. 왕자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막내딸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얼마 뒤 왕자와 막내딸은 결혼을 하고 숲속의 궁전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황새가 된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젊은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총리 대신이 임금님께 와서 말했어요. 임금님, 지금 궁전 밖에 한 상인이 와서 매우 진귀한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 상인을 당장 궁전으로 불러들여라. 상인은 커다란 물건 보따리를 가지고 임금님 앞으로 왔지요. 보따리 안에는 반짝이는 보석이며 장식품이며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임금님이 물건들을 살펴보는데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임금님이 묻자 상인이 상자를 열어주었어요. 상자에는 검은 가루가 들어있는 호리병과 알 수 없는 글자가 가득한 종이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것인데 제게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마음에 드신다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상인은 작은 상자를 남겨놓고 궁전을 떠났어요.
임금님은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학자를 불러 종이에 적힌 글자를 읽게 했어요. 이 호리병에 있는 검은 가루를 한 움큼 먹고 무타불이라고 외치면 어떤 동물로도 변할 수 있고 어떤 동물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다.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려면 동쪽을 향해 3번 절하고 무타불이라고 외치면 된다. 단, 동물로 변해 있는 동안 절대 웃어서는 안 된다. 만약 웃게 되면 주문을 잊어버려 다시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임금님은 마법 호리병을 얻게 되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동물로 변하면 좋을까 상상하며 밤잠을 설쳤지요. 다음날 아침, 임금님은 총리 대신과 함께 연못을 거닐었어요. 연못가에는 황새들이 논일고 있었지요. 임금님, 우리도 황새가 되어 저 황새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재미있겠군요. 정말 마법 가루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임금님은 총리 대신과 함께 호리병 속의 검은 가루를 한 움큼 먹었어요. 그리고 무타불이라고 외쳤지요. 그러자 임금님과 총리 대신의 목과 다리가 가늘어지더니 두 팔이 날개로 변했어요. 온몸에 하얀 깃털까지 돋아 영락없는 황새가 되었지요. 이거 정말 신기하군. 황새가 된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진짜 황새들 가까이 가보았어요. 황새 아가씨, 개구리 다리를 가져왔는데 같이 먹을래요? 고마워요, 황새 아저씨.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밤 파티에서 출 춤을 연습해야 한답니다. 황새 아가씨는 한쪽 다리를 들고 날개를 활짝 편 채 엉덩이를 실룩이며 춤을 추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웃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총리 대신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임금님도 허둥지둥 동쪽을 향해 3번 절을 하고 주문을 외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더라?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도무지 주문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두 황새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끝끝내 주문을 기억해낼 수 없었답니다.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사람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황새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배가 고프면 밭에 심어놓은 채소를 뜯어먹거나 도마뱀이나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했어요. 때때로 도시 위를 날다가 궁전의 지붕 위에서 잠시 쉴 때면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짓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궁전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새 임금님, 만세! 만세! 카슈누르라는 못된 마법사의 아들이 새 임금님이 되어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어요. 이런, 내가 카슈누르에게 속았군.
나를 쫓아내고 자기 아들을 임금으로 앉히려고 처음부터 상인으로 변장해 꾸민 일이었어. 황새가 된 임금님은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임금님, 분명히 마법을 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마법을 푸는 방법을 찾으려고 길을 떠났어요. 하루 종일 날아 몹시 지친 두 마리 황새는 어느 낡은 성에 내려앉게 되었어요. 잠자리를 찾느라 성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한 부엉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었어요. 부엉이 아가씨, 무슨 일로 그리 슬프게 울고 있나요? 황새 임금님이 물었어요. 저는 인도의 공주였어요. 어느 날 나쁜 마법사 카슈누르가 찾아와 자기 아들과 결혼하라고 했지요. 싫다고 하자 저에게 마법을 걸어 부엉이로 변하게 했답니다. 저런, 안타깝군요. 사실은 우리도 카슈누르의 속임수에 넘어가 황새가 되었답니다. 황새 임금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는지 얼굴이 환해진 부엉이가 말했어요. 마법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에 모인답니다. 마법사들은 먹고 마시며 자신들이 저지른 나쁜 짓들을 자랑하곤 하는데 임금님을 황새로 만든 카슈누르가 주문을 떠들어댈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기뻐서 날개를 퍼덕거렸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먼저 두 분 중 한 분이 저와 결혼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야 저에게 걸린 마법이 풀릴 수 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임금님이 부엉이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마법사들이 모이는 날은 바로 오늘이랍니다. 제가 마법사들이 모이는 곳으로 안내할게요. 부엉이는 임금님과 총리 대신을 마법사들이 모이는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과연 마법사들이 모여 앉아 있었지요. 마침 마법사 카슈누르가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하하하.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임금이 되었다네. 재미있군. 그런데 그 주문이 대체 무엇이었나? 옆에 있던 마법사가 물었어요. 무타불이라네. 그 소리를 들은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재빨리 부엉이를 데리고 낡은 성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동쪽을 향해 3번 절을 한 다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무타불. 그러자 순식간에 두 황새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임금님과 총리 대신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웬 아름다운 아가씨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어요. 부엉이도 마법에서 풀려 공주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었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님을 신부로 맡게 되다니 잠시 황새가 되었던 것이 오히려 행운이었네요. 임금님은 공주와 총리 대신과 함께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임금님, 살아계셨군요. 임금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임금님을 반겼어요. 나쁜 마법사의 아들은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지요. 임금님은 마법사 카슈누르와 그 아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검은 가루를 먹여 황새로 만든 다음 겨드랑이를 간지려 웃게 만들었어요. 주문을 잊은 황새들은 새장 속에 갇혀 다시는 나올 수 없었지요. 임금님은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끔 심심할 때면 입을 쑥 내밀고 뒤뚱뒤뚱 걸으면서 황새를 흉내내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두들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